네, 안녕하세요. 축구생각입니다. 토요일에 있는 프로토 총 6경기에 대해서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PL과 라리가 경기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 이벤트 당첨자 발표를 드리겠습니다. 회원가입 이벤트는 행복한 인연님이 커피 기프티콘이 당첨이 되셨고, 게임 참여 이벤트는 1등으로 이제 신세계 상품권 5만원권 구루브님, 그리고 2등은 치킨 기프티콘 달의 윙크님, 3등은 커피 기프티콘 다코스님이 당첨이 되셨습니다. 이번 주에도 이벤트를 진행을 합니다. 다만 이번 주는 그 인플레이 게임에서 지금 리뉴얼 때문에 월요일부터 서비스가 다시 시작을 합니다. 서비스 점검 중이라서. 그래서 이 한글표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은 크리스탈 팰리스 대 토트넘의 경기고요. 배당에서의 확률은 국내에선 무패 쪽, 해외 배당에선 비슷한 확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경기는 좀 이변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크리스탈 팰리스의 승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변을 바라보는 부분들은 토트넘의 결장 예정자가 너무 많다라는 점이 있습니다. 또한 크리스탈 팰리스가 분명히 수비 라인을 내리고 플레이를 할 텐데, 토트넘이 그런 팀들 상대로는 조금 약한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경기력에 사실 3연승을 하면서 좋은 경기력이었었나 라는 부분을 좀 살펴보면 저는 좀 아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결과를 만들어냈었기 때문에 크리스탈 팰리스가 토트넘 상대로 약하기도 했었고, 그런 부분 때문에 좀 무승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지만 저는 과감하게 승무패에서는 크리스탈 팰리스의 승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어버 같은 경우에 언더로 가져가겠습니다. 왜냐면 크리스탈 팰리스가 일단은 경기력이 좋은 편은 아니고,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계속 지금 개막하고 나서 많은 득점이 안 나오고 있죠. 더군다나 상대팀이 라인을 내리는 크리스탈 팰리스고 결장 예정자도 많기 때문에 득점이 많이 나올 경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크리스탈 팰리스의 언더로 말씀을 드리고요. 핸디캡 같은 경우에는 크리스탈 팰리스의 승을 생각으로 이변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크리스탈 팰리스의 핸디캡 승, 프렌승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경기입니다. 아스날 대 노리치의 경기고요. 배당적인 확률은 국내에선 무패 쪽, 해외 배당에선 승 쪽이지만 무합 해외 빈도도 있습니다. 저는 아스날의 승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스날이 두 팀 다 3연패를 하고 있죠. 근데 아스날은 사실 지금 4연패까지 간다면 이 아르테타 감독 경질될 거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 거의 지금 벼랑 끝에 몰려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경질 버프가 좀 나올 수 있는 타이밍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노리치의 수비가 굉장히 좀 불안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아스날이 노리치까지 못 잡으면 이번 시즌은 진짜 답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부분 때문에 경기력에서는 좀 아스날을 믿기 어렵지만 배당도 낮게 책정이 됐고, 저는 아스날의 승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어버 같은 경우에 오버 쪽을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이 노리치가 공격이 사실 나쁘지 않고 아스날이 수비적으로 봤었을 때 굉장히 불안한 부분들이 많은 팀이기 때문에 저는 두 팀 다 득점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득점이 적게 나올 경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스날의 오버를 바라보고 있고요. 핸디캡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듯이 노리치 역시 좀 득점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스날의 1점차 승리 정도가 가장 적합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스날의 핸디캡 무승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경기입니다. 레스터 대 맨체스터 시티의 경기고요. 배당적인 확률은 패 쪽이지만 승과 무승부의 빈도도 있습니다. 이 경기 고배당을 노리신다면 레스터의 승도 괜찮아 보여요. 일단 승패 방향을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레스터의 패를 가져가 보도록 하고요. 레스터가 일단 결장 예정자가 많습니다. 물론 맨체스터 시티도 결장 예정자가 많지만 두 팀의 스쿼드의 두터움을 좀 비교했었을 때 레스터는 굉장히 얇고요. 맨체스터 시티는 굉장히 두텁습니다. 결장 예정자가 있더라도 타격이 더 큰 팀은 레스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레스터가 지난 시즌 후반기부터 경기력이 좋다라고 보긴 좀 어렵습니다. 맨체스터 시티도 뭐 약간 오락가락하는 모습들도 있긴 하지만 레스터의 수비를 생각했었을 때 저는 그래도 맨체스터 시티가 무난하게 이기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레스터의 패로 말씀을 드리고요. 언어버 같은 경우에는 두 팀 다 득점이 많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맨체스터 시티의 수비 숫자가 부족한 부분들이 있는데 레스터가 이런 맨체스터 시티 상대로
저는 역습에서 좀 득점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경기는 득점이 많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레스터의 오버로 말씀을 드리고요. 핸디캡 같은 경우에는 맨체스터시티가 이기더라도 레스터 역시 좀 득점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맨체스터시티 역시 좀 결장 예정자가 많기 때문에 1점 차로 좀 간신히 이기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맨체스터시티의 1점 차 승리, 레스터의 핸디캡 무승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경기입니다. 맨유 대 뉴캐슬의 경기고요. 배당적인 확률 국내와 해외 둘 다 승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경기는 더 이상의 설명 필요 없이 맨유의 승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언어버 같은 경우에는 3.5점이 기준점이라서 저는 맨유가 2점차 이상의 승리는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더 많은 득점은 조금 어렵다라고 생각을 해요. 뉴캐슬은 칼럼 윌슨도 결장 예정이라서 사실 득점이 좀 기대가 어려워 보여서 뉴캐슬은 득점이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맨유 같은 경우에는 많은 득점을 하기에는 좀 맨유도 좀 불안하다라는 생각이 좀 지울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3.5점이 기준점이라면 언더 쪽을 말씀을 드리고요. 핸디캡 같은 경우에 말씀드렸듯이 맨유가 2점차 이상의 승리는 좀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뉴캐슬의 수비가 너무 불안하고 호날두가 복귀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다면 저는 맨유가 2점차 이상의 승리는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맨유의 2점차 이상의 승리, 핸디캡 승, 마인승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번 경기입니다. 첼시 대 아스톤빌라의 경기고요. 배당적인 확률은 국내에선 승패 쪽, 해외 배당에선 승과 무승부 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저는 첼시의 승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이 경기는 좀 의심도 많이 되긴 합니다. 무승부도 좀 고민이 되긴 하는데, 그래도 첼시의 배당이 좀 굉장히 낮게 책정이 됐고, 그리고 아스톤빌라가 공격에 비해서는 사실 수비가 굉장히 불안한 팀이라서 저는 그래도 루카쿠가 없는 부분은 아쉽지만 첼시가 그래도 득점은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첼시의 승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언어버 같은 경우에 오버 쪽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첼시도 이 초반에 좀 득점을 하지 못하면 아스톤빌라가 수비가 불안하지만 공격은 좀 괜찮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첼시 상대로 좀 이변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기고, 아스톤빌라 득점 역시 좀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경기이기 때문에 첼시의 오버 쪽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핸디캡 같은 경우에 저는 첼시가 이 경기 좀 고전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기더라도 1점 차로 좀 간신히 이기는 경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첼시의 핸디캡 무승부 1점 차 승리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경기입니다. 빌바오 대 마요르카의 경기고요. 배당적인 확률은 승부 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저는 이 경기는 좀 이변으로 무승부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요르카가 이번 시즌 보여주고 있는 경기력이 굉장히 좋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빌바오가 사실 이 경기력도 경기력이지만 수비가 안정적인 부분은 좋습니다. 하지만 결정력에 있어서는 여전히 좀 아쉬운 부분들이 많은 팀이라서 마요르카가 수비가 불안하더라도 빌바오가 쉽게 득점하기에는 결정력이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경기는 0대 0의 결과도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무승부로 말씀을 드리고요. 언어버 같은 경우에 말씀드렸듯이 0대 0의 결과, 좀 저득점의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빌버의 언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핸디캡 같은 경우에 제가 무승부로 이변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빌바오의 핸디캡 패배, 마요르카의 프랜승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6경기에 대해서 공유를 모두 마쳤고요. 1번 경기부터 가장 추천을 드리는 픽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번은 크리스탈 팰리스의 언더, 2번은 아스날의 승, 3번은 레스터의 오버를 가장 추천을 드리고요. 4번은 맨유의 핸디캡 승리, 5번은 첼시의 오버, 6번은 빌바오의 언더를 가장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6경기 중에서 한 개의 픽을 가져와 봤고요. 부주력 픽입니다. 주력과 고배당 픽은 멤버십 회원분들에게만 공유가 되고 있고, 단톡방 참여를 희망하고 싶으신 분들은 멤버십에 가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아스날의 승, 두 번째는 첼시의 오버, 세 번째는 빌바오의 언더를 가져가 봤고 3.4배당을 책정을 받았습니다. 저는 내일 또 이제 일요일 프로토 경기들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